오늘은 그루포 피난시에로 갈리시아 미국 예탁증서 티커 GGGAL을 저평가 종목 발굴 관점에서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종가 기준 주가는 $54 4센트 수준입니다. 52주 범위는 $25 89센트에서 $74 사이로 변동폭이 큽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79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시장이 이 종목을 완전히 외면한 소형주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금융주라는 이유로 구조적인 할인도 크게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최근 1개월 안에 공개된 실적과 공시에서 확인되는 숫자들이 저평가의 근거가 되는지. 둘째, 통합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감안해도 향후 2개 분기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내 공개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11월 25일에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가 미국 쪽 공시로 제출됐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숫자는 3분기 순손실이 877억 페소 수준으로 언급된 점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은 초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회계상 왜곡이 커서 손실이 곧바로 본업 붕괴를 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2025년 11월 28일에는 자회사인 방코 데 갈리시아 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2024 회계연도 배당의 6번째 지급을 공지했습니다. 총 배당 금액은 374억 4,678만 8,165페소 99센타브로 표기됐고 원천 징수 7%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적 공시와 배당 공지가 같은 달에 나왔다는 점은 회사가 자본 정책과 주주 환원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구조와 저평가 논리를 보겠습니다. 그루포 피난시에로 갈리시아는 단순한 은행 한 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내에서 예금과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사업을 중심으로 결제와 카드,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금융그룹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싸게 평가되는 전형적인 이유는 국가 리스크와 통화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국 예탁증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페소 가치 변동과 환율 제도 변화가 달러 기준 성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비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경기와 금리의 방향이 잡히면 수익성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특징이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한 번에 재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트레일링 P 약 27.33, 포워드 P는 약 7.22 수준으로 제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장은 과거 숫자에는 큰 프리미엄을 주지 않지만 향후 이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면 훨씬 낮은 멀티플로 거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대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적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3분기 적자가 구조적 악화인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인지입니다. 공개된 콜 요약 기준으로 3분기에는 HSBC 아르헨티나 통합과 관련된 구조조정성 비용이 1,053억 페소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없었다면 분기 ROE는 1%, 9개월 누적 ROE는 6.9%였다는 코멘트가 함께 제시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저평가 논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현재 숫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기 손익이 훼손돼 보이기 때문인데 회사는 그 손익 훼손의 상당 부분을 통합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서 2단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통합 비용이 실제로 분기별로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되는지. 둘째, 통합이 끝난 뒤 남는 체력이 무엇인지입니다. 남는 체력은 보통 세 가지로 측정합니다. 예대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수수료 기반 수익이 실질 기준으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대손 비용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개선되면 손익이 정상화되면서 낮은 포워드 P의 근거가 강해집니다. 리스크는 단순히 기업 내부가 아니라 거시정책 변수에 집중됩니다. 최근 보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6년 1월부터 환율 밴드 조정 방식을 월 1% 고정해서 전월 인플레이션 연동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5년 11월 인플레이션이 2.5%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외환 보유액을 100억 달러 수준에서 17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는 매입 프로그램 구상도 함께 거론됩니다. 은행주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면 금리와 예금 유출입, 대출 성장률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예금 금리 경쟁이 과열되고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대손 비용도 뒤늦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회계상 수납회 포지션 손익계산서를 크게 흔들 수 있어 분기 숫자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숫자를 보되 숫자가 만들어진 환경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트리거는 다음 실적 구간입니다.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실적 발표 예상 시점이 2026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 전후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은 자료에 따라 2025년 12월 초에 주당 약 0.14달러, 즉 약 14센트 수준 지급이 표시되기도 하고 다음 회차로 2026년 1월 초에 주당 약 0.1423달러, 즉 약 14센트 수준 지급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의 표시 자체보다 정책과 자본 규제 환경 속에서 배당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입니다. 저평가 관점의 업사이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포워드 P 7.22 수준에서 시장 멀티플이 10으로 재평가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민감도 계산으로 주가가 74달러 85센트 수준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10위까지 열리면 89달러 82센트 수준입니다. 이 값들은 목표가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멀티플이 바뀔 때 주가 레인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고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루포 피난시에로 갈리시아는 높은 변동성과 국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통합비용의 정상화와 정책 안정이 맞물릴 때 저평가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통합비용 감소 신호와 대손비용 안정이 확인된 이후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더 합리적입니다.